오늘 법으로 해결해 주실 상황 제가 사연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평소 폭력적인 성격의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엄마와 저를 때리고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사실 집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아있을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엄마 때문에라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제가 아빠를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영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지금 부모를 대한민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되고 아까 그래서 오죽하면 청소년 쉼터로 피난 간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아무튼 뭐 일주일 안팎은 기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소 여러분 제발 가출팸으로 가지 마시고 청소년 쉼터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변호사님, 방금 사연처럼 가정폭력 정말 아이들이 탈출하게 되고 그러다 잘못하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되기까지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폭력 관련된 법률이 많이 정비되어 있지 않나요? 크게 두 가지로 정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거, 또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두 가지 법률로 양쪽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따님이 되게 좀 마음이 아파하는데 아빠를 고소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반 예에서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있어서 자기나 또는 아니면 자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고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 범죄 그리고 또 하나가 가정포집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속끼리 서로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마음은 아프지만 고소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연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고소해도 되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고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데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고소를 부추기는 건 아니니까 너무 당한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론 증거자료죠. 증거자료인데 가정폭력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맞았어 이렇게 되는데 고소할 땐 거의 매일 맞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맞았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날짜별로 쫙 정리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일기 같은 것도 좀 도움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어떤 메모라든지 일기 같은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또 하나 좋은 자료가 뭐냐면은 가정폭력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상담소에도 상담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상담할 때 자기가 몰랐던 거 많이 듣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상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제 됩니다. 증거 자료로. 어떻게 쓰면 상담까지 했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뭐 상해 진단서 있으면 좋고 뭐 폭행했을 때 무슨 사진 이런 거 있으면 부수적으로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집 나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집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가정폭력은 이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힘 있는 보호해야 될 사람이 이제 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보호 폭행으로 나중에 됩니다. 다시 폭행 유발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탈출 청소년이 준비를 해서 나와서 그렇죠. 일반 엄마하고는 교감을 해가지고 청소년 쉼터의 보호자 동의를 받고 잠시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아버지께서 반성하고 그렇지 안 하는 게 안 하는 맞는데. 게 좋은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고소나 신고를 해도 그거 알고 더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피해야죠.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탈출하는 건데 그 외에 또 어떤 보호를 받을 장치 뭐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있을까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 중에 특징은 뭐냐면은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심을 두는 건 격리 조치입니다. 그렇지 격리가 그렇죠. 사고 터지면 일단 무조건 막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호기 되기 때문에 출동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서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서는 또 폭행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는 게 100m 이내에서 접근 금지 또는 아니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금지 여러 가지 격리와 관련된 조치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금지를 하고
또 이제 여가부 같은 데서는 이제 쉼터, 여러 가지 쉼터, 단기 거주시설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일단은 몇 개월 동안은 좀 떨어져가지고 냉각기를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은 보니까 본인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엄마도 지금 어머니. 피해자라서 청소년 쉼터 말고 어머니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쉼터는 청소년 쉼터도 있고 여성 쉼터도 있습니다. 네, 여성 쉼터. 여성 일시 쉼터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이내까지 단기 보호시설도 그리고 있고 엄마랑 있어가지고 딸이 같이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는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자 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에 그래요? 따라서. 모자는 모녀 시설. 예. 그렇죠. 정말- 모녀 시설이 따로 있어서 예. 단기 주거 지원이죠, 그게. 단기 주거 지원도 있고 그렇고. 긴급 생계 지원도 그렇죠. 일정 부분 나갑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이제 이런 일 봤을 때 어디로 주로 문의하면 좋아요? 맞아요. 이 변호사님. 우리가 사회복지 공익법센터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예, 저희 센터도 좋은 거고요. 저희 센터 뭐 좀 더 큰 데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범죄 신고 기관은 112. 112. 있고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아동 학대 같은 경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전화번호가 112로 다 통합이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동이 학대받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112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여성이 이제 남편한테 폭력에 시달릴 때는 긴급 전화로 1366 번호가 있습니다. 1366. 예, 굉장히 좋은 전화번호고요. 1366. 1366. 예. 가정폭력 네. 1366. 그리고 여성 법률의 전화가 1644-7077이 따로 있고요. 네. 또 하나 알고 싶고는 이주 여성분들이 또 뭐 이런 경우 되게 아, 요즘 많은데 많이 또 사건 그러니까 사건 저번에 일어났었잖아요. 또 엄청 때린 거 네. 나왔잖아요. 베트남에서. 너무하더라. 근데 이주 여성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신고할 때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말고 다누리콜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다누리콜. 조금, 예, 거기는 이제 언어적으로 1577-1366.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뭐 가정폭력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잠깐만 해도 대신 신고를 해준다면서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왜냐면 네. 내가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라든지 알면은 막 너 왜 신고했지? 그렇죠. 맞아요. 너 고소 신고했으면 더 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고하는 게 두려울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센터 가면은 이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기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은 알아가지고 거기서 대신 신고하면 그런 말이 좀 되죠. 네. 아버지한테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 관련해서 뭐 어린이집 교사가 그 흔적을 내리면 고발 의무를 준 것처럼 예. 여기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사, 가정폭력 상담소 예, 예. 등. 네. 비슷합니다. 아동학대랑 이제 예, 남편폭력이랑.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파견 오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는 거네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이런 신고 전화도 뭐 다양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112만 네. 아시고 전화를 맞아요. 해 보셔도 112하고 1366. 네, 그 일삼육육. 정도는 예, 간단하게 아동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학대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네. 안 그럼 또 포털에 치시는 것도 네. 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안타까운 주제 뭐 가정폭력과 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그 빈도수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해보면서 맞아요. 없어지면 너무 좋죠. 정말 영혼을 파괴하고 네. 청소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잘못하면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 네. 정말 없어야 됩니다. 자, 가정폭력.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동네 로스쿨 함께 해주신 이상훈 변호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